분인데 국민의힘의 그 군 출신의 여성분 강선영이 강선영 의원 저는 진짜 아니 아까 그 강선영이. 영상 보셨습니까? 그거 보였어요? 영상 보였어요? 아니 그분이 들어가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오전 했던 말을 리바이벌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게- 검색해봤거든요. 네, 어떤 발언을 했냐면 내란 단정을 무리고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네요. 다 집어치우고 집에나 가세요. 그러니까. 위헌정당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뽑아서 키웠어요. 강선영이도 아, 문재인 정부에서 2계급 올려주면서 별 달아줬는데 네. 예, 그리고 서욱 장관이 저기 호남 출신이라고 뽑아가지고 별 달아줬는데 완전히 또 저쪽 비례로 가가지고 저 모양으로 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힘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어제 속보로도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정말 저는 이거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이 시국에도 이 윤석열 탄핵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이 와중에도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독주의 경고를 위한 네. 조치였다. 여기에 똑같은 반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상계엄으로 그 특전사 동원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반란을 시도했는데 민주당에서 저지되었다 하는 현상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네. 네. 그 살인자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피해자가 나중에 잘 될지도 모르니까 살인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확한 그렇죠. 표현입니다. 네. 네. 나중에 처벌하고 나중에 다시 지가 나을지 우리 당이 나을지는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하나 둘 셋에서 달리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국민들 앞에 자기가 좋은 정책을 내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 가장 답답한 부분이 뭐였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그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법으로 내란의 범죄가 확정된 건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근데 그래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잖아요. 예. 우리는 내란으로 탄핵을 할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란이라는 그 범죄가 우리가 법으로 처벌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란의 범죄는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명확하게. 네. 근데 이걸 지금 법적으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까 좀 참담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네. 네.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80년 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가치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키워왔다는 자부심이 있는 이 국민들 앞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맥혀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 중에 아시겠지만 반대당의 폭주가 심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 그냥 저희가 이 이거는-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그 애들이 그러니까 용돈 안 준다고 밥상 뒤엎은 겁니다. 이거 지금. 아니 근데 이걸 본인의 입으로 위법한 계엄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옛날에 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일진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게임하다가 우리 그 반대편이 이기면 바로 주먹 날라왔어요. 네. 그거예요. 그걸 정확해. 그냥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혼내러 왔더니 아니야 얘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잘 됐어 얘가 때린 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백하고 있는 꼴인데도 예, 오늘 그 국회에서 음. 김민석 의원이 좋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차관에게 자 비상계엄이면 전시여야 되는데 너 전시로 보냐 아니다. 네. 박한수 전시로 보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준전시나 비상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다. 아니다. 또 아니다. 끝이에요. 맞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무슨 아니 군 차관 지금 직무 대리예요. 장관 직무 대리하고 네. 계엄사령관 6시간 한 박한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무슨 토를 날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야, 근데 이제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으로
약간 이 내용이 웃기더라고요. 제목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까지는 좀 몰랐다. 아니 조선일보도 지금 이래요. 정말 이 아니, 정도까지는 좀 몰랐다고. 아까 박한수가 허수아비라고 얘기 표현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조선일보가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몰랐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면 자랑이 아니에요. 그 미국도 몰랐단 말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미 501 정보요단 등을 통해서 아니 안보실도 그 도청하는데 이거 도청 못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바로 미국 책임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신속하게 대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 얘기한 그 프레임으로 일단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인 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의원님은 그냥 이거 정답은 없으니까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뭐 갑자기는 준비가 되었다고 네. 얘기하셨지만 네. 어떤 이유로 그러면 비상계엄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에 대해서 이제 저와 김민석 의원 등이 그 탄핵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료를 써놓고 초안까지는 썼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는데 제 판단은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계엄을 할 것 같이 저는 판단이 됐어요. 이전에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는 게 나을지 아닐지 미묘한 그 심리전이 있어가지고 잠깐 살짝 숨 죽이자 했는데 네. 그 저쪽하고 친한 기자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탄핵 언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하청 질문이다. 이거는 하청받고 질문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김용현이가 긴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탄핵당하면은 이제 계엄을 못 하잖아요. 계획하고 있던. 네, 계엄을 못 하게 되는데 저기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네. 탄핵안이 이제 수요일 날 통과하려고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날아가면 그러면은 저기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검찰이 흔들리니까 창원지검이 수사를 세게 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러면은 김건희 육성이 나온다든지 제2의 윤석열 육성이 또 튀어나오고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도 탄핵되고 김용현까지 탄핵되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선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감을 날짜가. 느끼고. 네, 저는 12월 10일 정도가 김건희 재의결이 되고 하면은 그때 치고 나올 거다. 뭔가를 할 거다, 네,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바이든은 힘이 빠지고. 네? 트럼프 왜냐하면 이제 그 임기 40밖에 안 남았고 트럼프는 아직 그립이 덜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그 약간의 공백기. 크리스마스 시즌에 확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계엄할 것 같아 이러고 했는데 한 일주일 10일 땡겨진 거죠. 일주일. 대박이네. 거의 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아니 이건 이제 분석이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은 이게 그냥 그럴 것 같은데라는 촉이 아니라 제보도 그렇고 그 정황들을 그 이전부터 파악을 하고 계셨으니까 잠깐 이거 이상하다. 계엄의 움직임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를 추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트럼프가 힘이 꽉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지난주 막 이럴 때 트럼프한테 찍혔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확전의 사다리, 에스컬레이션 레더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국도 그러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명백하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걸 3번 이야기했어요. 마이클 월츠라고 하는 네. 그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그건 찍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채팅으로 좀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내란의 행위가 명백한데 왜 체포나 수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왜 아직도 인사권을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가능하느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도를 본 거는 지금 심우정 총장은 내란죄 직접 수사 뭐 지시했다 이런 보도는 나옵니다만 네. 근데 직권남용으로 시작돼서 내란죄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왜 아직까지 뭘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힘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조금 쌓여가면은 네. 이제 검찰이 됐든 국수본이 됐든 이제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라들 겁니다. 아 내가 잡겠다. 그렇죠. 이거 내가 잡아야 심우정이 그럴지 몰랐는데 신명보 아들 드디어 제대로 충청도를 대표하는 주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동훈이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고 우종수는 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첩사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이제 그 전까지는 이 탄핵을 둘러싼 지구전이었다, 진지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속도전, 전격전이다. 우리는 밀어붙이면 이런 그 증거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튀어나오는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안할 수 만드는 동력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봅니다.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굉장히 저는 수상하게 느꼈던 게 어제 밤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네. 삼청동 안가에 이제 갔다는 단독이 떴거든요. 실제로 차도 그 찍혔고 네. 그 차가 이제 두 사람의 차로 네. 밝혀졌는데 네. 좀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청동 안가로 간 거면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모였다는 건 삼청동 안가가 누가 있는 데지? 거기가 뭐 하는 대통령에 안 가니까 네. 거기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영부인? 그 올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올 수 사용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올 수 있는 거죠. 거기 또 제가 옛날 있던 회사에 안가도 하나 있죠.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이건 좀 네. 봐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속단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이가 어제 술 먹다가 그리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그 국정원이나 법무부, 경찰,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모였다는 거는 윤석열 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국정원이 이제 내부 정보를 다시 수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획책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신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브루투스 노도냐 시저 때 했듯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아직은 충신의 모습을 띠고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윤석열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좀 만나자 해서 만났을 텐데 그 속에서 야, 근데 이러고 좀 우리도 어려운 게 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들끼리만 만났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있고 7일 요 본회의가 이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요때 김건희 특검법이랑 윤석열 탄핵 소추안 요거를 함께 처리를 한다는 건데 요거를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순서가 어떻게 좀 순서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려고 들어왔다가 탄핵 소추까지 그러면은 같이 표결을 하는 건가요? 국민의힘도? 그럴 때만 나가요.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는 네. 전체 전체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표가 필요하고 200표가 필요하고 200표가 필요하고 네. 김건희 특검은 3분의 2가 필요해요. 재석 의원의 재석. 3분의 2.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출석한 의원들 자들이 중에, 네. 저분들이 안 안 들어오면 오더라도 우리가 192명이 192 하면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게 김건희 통과되는 특검법. 거지. 예, 그건 통과되는 거고 예. 이제 탄핵은 저 사람들이 몇 표라도 반란표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명패는 받고 그 용지에 가도 안 쓰고 부도 안 쓰고 뭐 내나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그냥 투표함에 넣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기권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그 재석에 포함이 돼요. 아 재석에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아 오케이. 네, 근데 이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원내 대표단에서 지금 머리를 짜매고 있는데 뭔가 수를 발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 윤석열 탄핵은 계속하면 돼요. 네. 근데 계속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두 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힘을
하루 빨리라도 뺏어야 지금 아유, 그럼요. 그렇죠. 불안감이 없어질 것 네. 같아서 그런 그 거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게 이제 계속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윤석열 씨가 계속 사고를 쳐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동력이 끊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도 마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계엄 관련자들 내란의 범죄자들이 다 제자를 지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오면 예.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꿈틀거리지 않을까? 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대통령의 또 태도의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이 사달이 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뭐 이제 오늘 혹은 뭐 빠르게 좀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고 한다면 네. 그래도 좀 뭐랄까 2차 뭐 계엄이라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국지전까지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는 국민분들이 없을 없어요. 거예요. 네. 없을 네. 거예요. 언제 또 새벽에 갑자기 불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맞아요.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이제 평일에 있었던 일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이에 뭐 토요일 새벽에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의원분들 중에 지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렇죠. 혹은 해외 출장까지 다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시일을 조정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좀 두려움들이 있죠. 저도 그래서 의원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비상계엄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이 저지한 겁니다. 저지, 그러니까 상대가 실패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저지한 겁니다. 저지에 성공한 것. 그렇습니다. 예, 막아낸 거죠. 근데 또 막아낼 수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어제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 비상 계엄군들이 본회의장을 점거를 하고 이 네. 의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예. 그러면 이 다시 그 비상 계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예. 왜냐면은 우리 이제 의원들이 꼭 본회의장이 아닌 곳에 모여서 통과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의원회관에 대의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흩어져서 이게 여러 개로 이렇게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 있을 때는 의원분들께서 한 공간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로 그렇죠. 가야 서로 한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야 힘내자 네. 막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어떻게 그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국회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이 탄핵안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조금 그래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까? 뭐 누군지는 얘기 못 이럴 하시더라도. 겁니다. 이제 워낙 큰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그 전에 대통령 탄핵 발의는 못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 재결만 막으면은 대충 지나갈 거다. 그래서 지구전에서 저쪽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들면 상대방이 힘들고 상대방이 힘들면 그만큼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갑자기 수위가 확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 벌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감사원 뭐 탄핵이라든지 이건 별게 아닌 걸로 비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김건희 특검도 조금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쪽이 약화되는 거죠. 지금 김용현이 이 빠진 거는 그 충암파 전체에서 핵심 축이 빠진 거예요. 그것도 큰 일입니다. 네, 계엄에 저지당했고 김용현도 사의 표명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축 하나가 저쪽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맞아요.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계엄이라는 걸 볼 거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해서 다음 후대에도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르신 확실하게 말씀에. 사형을 때리고 네. 어르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이거-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지금 그 언론들도 분위기가 좀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상해. 이건 사실은 그 내란 저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내란의 현행범이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란의 공범들이 이 내란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들과 이제 우리 양식 있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꾸짖어 주시고 이 내란
내란죄가 있는 핵심 주동자들은 법정 최고형과 더불어서 나중에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란범에게 부역한 동조자를 처벌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막으려고 했거나 김빼기를 하려고 했거나 수사를 뭐 김빼기 했거나 아무튼 지지부진하게 만들려고 했던 공무원과 국회의원 뭐 정당 모든 사람들을 맞아요. 전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저 진짜 공감합니다. 네, 이건 뭐 처벌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의원님 지금 우리 채팅에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네.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네. 지금 혹시 네. 이 계엄이 터지고 나자마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중앙선관위로 간 것 자체가 네. 뭐 윤석열 부부가 뭐 극우 유튜브를 좀 많이 즐겨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부정선거 의혹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쪽에도 바로 보냈고 네. 또 그게 또 계엄 선포의 하나의 축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긴 있어요. 아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네. 김용현이 얘기를 했다고요. 김용현이 그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갔다고 얘기했다고요. 아 김용현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SBS에다가. 예, 예. 나 그거 왜 아까 못 들었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미 그렇게 언론 얘기합니다. 한 축에서 제기됐던 워낙에 극우 유튜버들 쪽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총선 자체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던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덕분이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버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인물 두세 명이 자신의 유튜버에서 계속적으로 이 선관위부터 잡아야 된다, 선관위부터 잡아야 된다 노래를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를 마치 준비한 듯이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어떤 임의로라도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거대한 플랜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뒷부분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건 국회로 그 계엄군들을 보내놓고 이 선관위를 점거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부정선거 의혹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자격 자체를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시도를 한 걸로 그러니까는 보고 있었어요. 부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자기가 봐서 미운 놈들은 다 감옥에 쳐집어넣는 그렇죠. 거죠. 선거 자료 가지고. 네. 그게 이번 총선 그렇죠. 올해 총선 이번 4월달 4.10 총선. 그리고 이게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계엄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전시상 그러니까 계엄이 발령된 이후에는 이 법원이 군사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군사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네. 1심에 끝난다 이런 말. 예. 아하. 군법은 1심 단심이죠? 네.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형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신들의 반대되는 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 민주당에서 그 내란죄 관련해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도 처리한다는 그 처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상설특검이 사실 결국에는 이것도 윤석열이 마지막에는 지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상- 이제 그 이번에 그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 관련 사안 경우에 여당이 이 그 특검을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윤석열이 지금 내란 주동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야당이 제시한 복수의 그 특검, 상설 특검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상설 특검 규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선택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야당이 예. 추천한 예, 예. 특검 후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오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게 지금 여론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약간 물타기 하는 듯한 기사들도 나오고 그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김민전 최고의 발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겨웠습니다. 뭔가 뭐 울먹이는 듯한 표현을 써가면서 뭐 여러분들이 우리를 조금만 뭐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게 이제 그 당이고 그 당에서 이제 만들어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쩜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영상 보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와. 어제 백분토론 뭐 윤희석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 보고 너무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질어질하다 진짜. 아니 그 비교해도 돼요. 제가 그 탄핵 그 백서를 갖고 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 백서를. 네. 그것처럼 딱 짜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이 탄핵은 통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해도 그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대로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같이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비상계엄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 민주당 의원님들은 비상체제로? 그 비상체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새벽 4시부터 이제 제가 12시까지 당번 썼는데요. 또 내일 또 당번 써야죠. 그게 본회의장에서 당. 네, 본회의장에서 당번을 쓴다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3-40분 이내에 올수 거리에 있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본회의장에서 당번 쓴 사람들 말고 아. 나머지 분들은 최대한 30-40분 가까운 내에. 쪽이 안에 의원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바로 올 수 있는 지근거리에 계시는 거고. 아, 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채팅으로도 왜 지금 당장 잡아가지 못하냐, 왜 체포를 못하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뭐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탄핵인 거고, 그래서 7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위해서는 지금 뭐 야권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다 힘을 쓰고 계시지만 7일날 제가 확신하는 거는 우리의 발걸음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 많은 분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전반적으로 국힘 의원들도 그 압박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도 뭐 문자로 계속 이렇게 뭐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7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예. 의원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좀 보고 계신 예, 분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가까스로 그 내란 비상계엄 책동을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막아내겠습니다. 네. 막아낼 수 있었던 것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기자님도 마지막으로. 근데 진짜 저도 그 사실 그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이 진짜 공포의 2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 장면도 너무 공포였고 들어갔는데 이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군인들한테 막히는 모습도 너무 공포였고요. 실제로 이 본회의장까지 군인들이 침투하는 것 아닌가 사실 거기까지가 제가 너무 이제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계엄 철회안은 이제 계엄 철회 요구가 들어갔고 가결이 됐고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음. 이게 이제 걱정을 만들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안에서 지금 그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제자리에 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일에 탄핵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평소에도 확 계엄해버릴까라는 발언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을 해버렸고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방송도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더 무너져 있고 경제는 그럼요. 더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그 대통령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다시 또 막아서고 있는 정말 해산해야 되는 정말 범죄자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그 꼴을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이 보수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보수도 성숙한 보수 정당을 저희가 만나보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우리 의원님이랑 기자님이랑 같이 인사 나누면서 예.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와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내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